2025년 대한민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가 수반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선 관리를 하겠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가 되겠다며 사퇴한 뒤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대행 순위였던 최상목 부총리까지 그만두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하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표를 내면서 결국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이 바뀐다고 공지한 게 무려 5차례인데 마지막 2번은 단 어제 하루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전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잇따라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 오후 8시 30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 추경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거취를 바로 말씀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떠십니까?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고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최 부총리가 기습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는 중지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건 새벽 0시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입니다. 이로써 오늘 새벽 0시부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사회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초유의 사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하며 시작됐습니다. 계엄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행이 대선 주자로 나선 것도 부적절한 일인데 계엄과 줄 사태로 국무위원 공석이 늘며 정족수가 부족해 국무회의가 마비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질문에 애둘러 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가 대선 주자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벼르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서 표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행의 사퇴가 결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행의 대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대행의 소명을 받았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썼습니다.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마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7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헌법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데 정족수가 맞겠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할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직이 21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만 출석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논리지만 이렇게 연 국무회의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국정서열 4위였던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오늘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계엄 이후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그 위기를 풀려면 외교에도 능해야 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이 대행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 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서열 4위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내려온 건 초유의 일입니다. 노동경제학자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교육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9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교육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계엄 이후 대내외 경제 위기는 가속화되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불러온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전문가들의 충분한 그 검토와 또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전체 규모를 결정하고 또 배정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점에 부끄러움도 없다. 최근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번복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피했습니다. 계엄 발표되던 그 시각 장관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새벽 3시 반에 연락받고 계엄 후에 이제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첨예한 사안이 쌓여있는 만큼 새 권한대행에겐 총리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출마하며 총리실 인사들마저 함께 대거 사표를 낸 겁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약 한 달 뒤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권한대행도 공정한 대선을 최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대선 이후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시간을 벌어둔 상태입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최 전 부총리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협상을 맡지만 당장 협상 파트너가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국정 공백 우려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작 교육부 내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체 부처를 조율해본 경험이 없어 앞으로 총리실 도움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 역시 대거 사표를 내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과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이 1인 3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자, 한덕수 씨요. 드디어 대선 출마 선언했군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헌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임기 첫날에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구성하겠다. 임기 2년 차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임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 실시로 이어지는 시간표를 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를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이제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28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출마의 이유가 개헌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헌 필요성을 느끼는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나 협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이른바 이제 개헌 빅텐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을 해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열어놓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많이 갔다고요 거기.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 김기현 의원,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중진급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현, 추경호, 성일종, 송원석, 구작은 박성민, 김미애, 이인선, 이종욱 등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을 직접 섭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하고 성일종 의원이
한덕수 예비 후보라고 할까요? 예. 이제 이 한 전 총리를 에스코트를 하는 예. 모습이었고, 그리고 소통관으로 들어설 때는 김기현, 송원석, 박성민, 이인선 등이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오는 예. 그 에스컬레이터의 양옆에 서서 도열해가지고 이제 대기하는 뭐 그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단순 국무총리 퇴직자라는 걸 생각하면 예. 뭐 굳이 따지면 이제 단순한 민간인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풍경이고요. 뭐 예비 후보라고 치더라도 무소속 예비 후보인 셈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직전까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제2정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에스코트를 하는 풍경이 다소 좀 의아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이례적, 같습니다. 의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기괴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자당에서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후보도 결정되기 전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무소속 후보 앞에 와서 저렇게 줄을 서고 한다는 게 해당의 행위 아닌가요? 이게 원래? 예. 정당의 지도부가 이제 통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을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뭐 조만간 들어서게 될 최종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내가 곧 선출이 될 텐데 누가 선출이 되든 둘 중에 한 명이 선출이 되는데요. 5월 3일이니까 이제 내일 선출이 되게 됩니다. 예. 내일 자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한테 가서 줄을 서고 있는 행태, 그런 걸 과연 이제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곧 선출되게 될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좀 기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정당은 도대체 정당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해서 선거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한 인간들인가? 예. 뭐 이런 생각을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예. 그럴 거면 이제 정당을 구성을 왜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당의 전당대회를 왜 치르는가? 무소속 앞에 줄을 설 것 같으면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5선 6선씩을 한, 5선 4선씩을 한 뭐 현역의 중진 의원들이 그 정도의 인식도 없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이해하기가 예. 힘든 게요. 뭐 비평가로서 봤을 때 예. 어제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서 어제 오전까지도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사표도 수리했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전 업무를 마무리를 해놓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정부 청사에서 환송하는 장면까지 연출하고 집에 갔던 사람인데 예, 그 뒤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출근을 하는 예. 뭐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오늘 기자회견 다시 출근한 거였나요, 이게? 네, 사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표 수리를.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진풍경이 예. 펼쳐졌고 참 오늘 일은 열심히 하는군요. 이제 그걸 열심히 했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사직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예. 뭐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예. 뭐 기자들하고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 한 2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비평가로서의 그 한마디를 좀 평가하자면 준비를 너무 안 하고 나오는 것 아닌가. 예. 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제1공약 출마 선언에 사실상 가름하는 입장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기자의 질문이 그러면 그 개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 왜 지금 시점에 예. 이 조기 대선에 개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면 당연히 참모진에서도 굉장히 숙고해서 준비했을 것 같은 예. 답변입니다. 예. 왜 지금 시점에 개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근데 한 5분여 동안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본인이 이제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수행하면서 정치를 들여다봤는데 예. 지금 우리 헌법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 뭐 정치적 상황이나 혹은 국제 정치의 상황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를 했군요. 네, 이런 예. 추상적인 답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기자였다면 당장 했을 질문이 예. 50여 년의 공직 생활 중에서 40여 년을 그 헌법, 예. 87년에 우리 제6공화국 헌법에 맞춰서 공직 수행을 했고 그 헌법에 맞춰서 2번이나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이 예. 그 헌법이 왜 이상하다는 건지도 설명을 못할 거면
어떻게 개헌을 내세울 수 있느냐. 예. 저는 그 의문부터 일단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상했던 점은 그러면 개헌을 논의하게 된 중요한 변곡점은 결국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씨의 불법적인 예. 반헌법적인 쿠데타, 친위 쿠데타에 의한 조기 대선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본인 말대로도 이 계엄은 불법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사람. 예.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네. 그러면 규정을 해야 됩니다. 네. 87년 헌법에 따라서 그것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예. 내란이었다. 그것도 안 거기서부터 하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걸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은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큰 일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 예. 사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생략한 이야기입니다. 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헌법이 문제가 있어서 생겼던 문제가 아니고 그 헌법 87년 헌법을 윤석열 씨가 무시하고 예. 그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건데 예. 그걸 부정하고 갑자기 헌법을 바꾸자고 하면 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도대체 뭐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거지라는 의문이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 뭐 비평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캠프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저 정도의 그런데요. 어떤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 내놓을 정도면 대선 출마가 좀 성급했던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수가요, 저 심판이요, 금방 옷 갈아입고 그라운드에 뛰어들었는데 네.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시긴 합니다. 예, 심판이 뭐 5분 전까지 심판복 입고 뛰다가 선수복 입고 그라운드에 확 뛰어들었는데 체력이나 뭐나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준비가 돼 있었어도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하네요. 예, 그러면 이상하지 국무총리직 수행을 똑바로 안 하고 대선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양쪽이 어떻게 봐도 이상한 케이스라서. 자, 어제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네. 소동이 좀 있었죠.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그렇습니다. 예, 대행의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이요. 예. 물론 뭐 헌법적으로 보면은 뭐 대대행이라든지 대행의 예. 대행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그 자체로 맞는 말은 아니긴 예.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 이주호 장관이 예. 대통령직을 이제 대행하는 예.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그 권한을 이제 통째로 이제 대행해야 되는 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는데 어제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추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미 본회의에 보고는 된 상태였고 뭐 언제든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면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되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상정만 해놓고 표결은 추진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전격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처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고 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13조 원 조금 넘는 규모의 이제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그 처리 직후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재부가 긴급 통지를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안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개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직했지만 아직은 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왜냐하면 오늘 자정부로 이제 이 해직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직했지만 집에 갔지만 아직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다시 출근을 해서 이 사의를 수리를 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에 기재부에서 밝혔고요. 그러자 이제 우원식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지금 국회로 통지가 됐다. 그래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투표를 중지한다라고 해서 투표 불성립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순위로 교육부 총리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복잡하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바쁜 정부 부처는 이제 외교부입니다. 우리 상황은 이제 정치적 상황이라는 거는 뭐 우리 국민들한테는 뉴스 보도만 돼도 어느 정도 숙지가 가능한데 외교 공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라서 벌써 5번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설명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